담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회사 사장이 최근 캐나다의 숲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심장병으로 급사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비교적 이른 나이인 61세에 생을 마감했다. 삶의 일부분을 사업상의 성공을 위해 바친 셈이다. 내 생각에 죽을 때 수백만 달러를 남긴 그는 미주리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89세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보다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유명한 메이오 형제는 자기들의 병원 병상 중 절반이 신경질환을 앓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성능 현미경으로 신경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 대부분은 전설적인 복서 잭 댐프시만큼이나 건강해 보였다고 한다. 이들의 신경 문제는 신경의 물리적 퇴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와 좌절감, 불안, 걱정, 두려움, 패배감, 절망 따위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플라톤은 의사들은 정신을 고치지 않고서도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둘을 별개로 취급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무려 2300년이 지나서야 의학은 이 위대한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우리는 육체와 정신 모두를 치료하는 정신신체의학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인류는 수많은 사람에게 때이른 죽음을 안겼던 천연두, 콜레라, 황열병과 같은 물리적 병균에 의한 질병을 상당 부분 정복했기에 지금은 이 새로운 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병균이 아니라 걱정, 두려움, 혐오, 좌절감, 실망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질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감정적인 질병의 희생자들이 재난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의사들은 앞으로 미국인 25명 중 1명은 정신병원 신세를 질 것이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징집된 미국 젊은이 중 6명의 1명은 정신병을 앓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 정신질환은 왜 생기는 것일까?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원인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로 도망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걱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곁에는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의 책 걱정을 멈추면 건강을 얻는다가 놓여 있다. 이 책의 목차는 이렇다. 이 걱정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은 걱정을 먹고 자란다. 걱정은 류머티즘을 부를 수 있다. 위를 지키려면 걱정을 줄여라. 걱정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 걱정과 갑상선. 걱정 많은 당뇨 환자. 이 정신의학계의 메이오 형제라고 불리는 칼 매닝거 박사의 책 자신을 배반하는 인간에서도 걱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파괴적인 감정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준다.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친구들에게 선물해도 좋다. 책값은 겨우 4달러지만 당신의 인생을 위한 최선의 투자가 될 것이다. 이 걱정은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병이 들도록 만들 수 있다. 남북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북군의 그랜트 장군은 몸소 그 사실을 체험했다. 그는 9개월여에 걸쳐 리치몬드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에 맞서는 리 장군의 군대는 의복과 식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대 규모의 병력이 한꺼번에 탈영하기도 했다. 남은 병사들은 밤마다 막사에 모여 소리치고 울면서 기도했다.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했다. 종말이 머지않아 보였다. 결국 리 장군의 군대는 밤을 틈타 모카와 담배 창고에 불을 지르고 무기고를 태우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을 뒤로한 채 리치몬드를 탈출했다. 그랜트의 군대는 퇴각하는 남군을 맹렬히 추격하며 측면과 후방에서 총을 난사했고 셰리든이 이끄는 기병대는 철로를 뜯어내고 보급품 수송열차를 포획한 채 테러를 막아섰다. 당시 극심한 두통으로 눈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던 그랜트는 부대에서 뒤처져 한 농가에 말을 세웠다. 그는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겨자를 푼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겨자 연고를 팔목과 목 뒤에 발랐다.
그런 다음 아침이 되면 병이 낫기를 바라며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겨자 연구의 효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 장교가 리 장군의 항복 의사를 담은 편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두통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편지를 읽는 순간 순식간에 병이 나았다. 그의 두통은 걱정, 긴장, 그리고 감정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서 그의 감정이 자신감, 성취감, 승리의 색채를 띠는 순간 깨끗이 나은 것이다. 그로부터 70년 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내각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모건소 2세는 지나친 걱정으로 어지럼증을 겪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대통령이 밀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루에 440만 부를 매입한 날 그의 걱정은 극에 달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정말 어지러웠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은 후 2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을 정도였다. 이 걱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고자 굳이 도서관이나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당장 집에서 창밖만 내다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이웃 중 한 명은 걱정이 많아 신경쇠약에 걸렸고 심지어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그의 혈당치가 치솟았다. 이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자신의 고향 보르도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후 시민들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을 기꺼이 제 손에 쥐겠지만 간과 패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반면 내 이웃은 주식 문제를 혈관까지 가지고 가서 거의 죽을 뻔했다. 이 걱정 때문에 류머티즘과 관절염에 걸려 휠체어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코넬 대학교의 러셀 세실 박사는 관절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관절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요인은 4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 결혼생활 파탄. 두 번째, 재정 파산과 비통. 세 번째, 외로움과 걱정. 네 번째, 해묵은 원한. 물론 관절염이 이런 감정적 상황으로만 비롯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관절염의 종류는 여럿이고 원인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관절염을 낳는 가장 흔한 요인은 세실 박사가 꼽은 4가지다. 예를 들어 내 친구는 대공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가스가 끊기고 집은 압류되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갑자기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다. 좋다는 약을 써보고 식단을 조절해보아도 차도가 없던 관절염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순간 씻은 듯 사라졌다. 심지어 걱정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 윌리엄 맥고니글 박사는 미국 치과협회 강연에서 걱정, 두려움, 잔소리 등에서 생겨난 불쾌한 감정은 신체의 칼슘 균형을 깨트려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환자 중 한 명은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입원한 지 3주 만에 충치가 무려 9개나 생겼다. 놀랍게도 평소 그의 치아 상태는 완벽했다고 한다. 이 예, 급성 갑상생항진증 급성감상샘항진증 환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무서워 죽겠다는 듯 부들부들 떨며 몸을 흔들어댄다. 실제로도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다.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이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진다. 온몸이 통풍구를 활짝 열어둔 용광로 마냥 활활 타오른다. 곧바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기력을 하얗게 불태우고 죽을 수도 있다. 얼마 전 급성 감상 샘항 진증을 앓는 친구와 필라델피아에 갔다. 이 병을 38년간 치료해온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서였다. 병원 대기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환자들을 위한 조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있던 봉투 뒷면에 그 말을 옮겨 적었다. 휴식과 기분 전환. 마음의 평안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힘은 건전한 신앙생활, 수면, 음악, 웃음입니다. 신을 믿고 푹 주무세요.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거운 면을 보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의사는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증세가 나타났나요? 그는 내 친구에게 계속해서 걱정에 파묻혀 산다면 심장병, 위궤양, 당뇨 등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병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척 관계를 할 수 있죠. 모두가 걱정에서 비롯된 질병이기 때문이다. 영화배우 메르 오베른을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걱정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외모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영화계에 진출해보려고 할 당시 저는 너무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인도에서 막 도착한 터라 런던에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이 제작자를 여러 만나보았지만 아무도 제게 배역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도 바닥을 드러내어 2주 동안은 크래커와 물만 먹으면서 버텼어요. 이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배가 고팠어요.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이라고. 아마 나는 이 영화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지도 몰라. 경력도 없고 연기 경험도 없는 데다가 예쁜 얼굴 말고는 내세울 게 없잖아.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 걱정 때문에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표정은 불안해 보였고 주름도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당장 걱정을 그만둬야 해. 걱정하고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니야. 그나마 내세울 것은 메모밖에 없는데 걱정 때문에 모든 걸 망가뜨릴 수는 없지. 이 걱정만큼 여승의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상하게 하며 외모를 망치는 것은 없다. 걱정하면 표정이 굳고 입을 앙 다물게 되며 얼굴에는 주름이 진다. 그렇게 찌푸린 얼굴이 되는 것이다. 머리가 새고 심지어 탈모가 되기도 한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며 발진과 뾰루지, 여드름 등으로 시달릴 수도 있다. 이 오늘날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 질환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략 33만 명의 군인이 전장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절반은 걱정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삶 때문에 심장병을 얻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알렉시스 카렐이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장병이었다. 이 남부의 흑인들이나 중국인들은 걱정에서 비롯된 심장병을 거의 앓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의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보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배나 높다.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대가다. 윌리엄 제임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신경체계는 용서가 없다라고 말했다.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해마다 자살한 사람의 수가 5가지 흔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모두 합친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바로 걱정 때문이다. 옛날 중국의 잔인한 제후들은 죄수를 고문할 때 손발을 묶은 채로 밤이고 낮이고 물이 떡떡 떨어지는 주머니 밑에 세워놓았다고 한다. 끊임없이 머리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점점 망치질 소리처럼 커지면서 죄수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 똑같은 방식의 고문이 스페인 종교재판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도 자행되었다. 이 걱정은 끊임없이 똑똑 떨어지는 물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게 하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어린 시절 미주리주에서 살 때 나는 지옥불에 대한 빌리 선데이의 설교를 듣고 무서워 죽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겪는 육체적 고통의 지옥불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걱정이 많다면 당신은 언젠가 고통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고통을 준다는 협심증에 걸릴 수 있다. 그런 병에 걸리면 누구든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울부짖을 것이다. 당신이 내지르는 비명에 비하면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듣는 울부짖음은 영화 장난감 나라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노래처럼 들릴 것이다. 당신은 그저 오 하느님, 제가 이 고통만 벗어날 수 있다면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알렉시스 카레 박사는 말했다.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내적 자아가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신경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내적 자아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한 번도 이 영역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내적 자산을 지녔다. 인류에게 영원히 남을 위대한 저서 월든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